자, 해화로운 공연 생활 새로운 콘텐츠를 하나 찍어볼까 합니다. 이게 제가 새로운 콘텐츠를 찍는다고 해서 이게 지속이 얼마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 끼리끼리도 2번 하고 왜 안 나오냐 이러시는데 다 계획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지금 새로 찍는 콘텐츠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역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녹화하는 날짜가 6월 4일인데 오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죠. 취임사를 했는데 거기에 한강 작가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과거가 현재를 살린다고 했는데 역사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공연계의 역사에 대해서 공연을 하셨었던 선배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선배님 옛날 얘기 해주세요. 뭐 이런 걸로, 이런 느낌으로 첫 번째 게스트는 난타라는 공연을 만든 PMC 프로덕션의 송승환 선배님을 뵈러 갑니다. 이게 사실 그 웃음의 대학이라는 공연했을 때 저희가 연습실에서 서현철 선배님이랑 주민진 배우랑 신주엽 배우랑 송승환 선배님이랑 같이 연습을 했었는데 옛날 얘기 나오는 게 참 재밌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해주셨고, 배우 송승환 선배님께서 사인회인가 뭔가 이벤트를 하시는데 거기 오시는 관객분들이 그 해공에 나와서 또 옛날 얘기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필 데뷔가 올해 60주년입니다 그래갖고 60주년 말이 60주년이지 여하튼 60주년인데 배우의 삶을 산 것만 해도 환갑이 된 거죠. 사진전 같은 것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전 얘기도 들을 겸 옛날 사진 보면서 이분의 삶에 대해서 얘기도 좀 들을 겸 해서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해화에서 가까운 곳에 계시거든요. 오늘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올라갑니다. 자, PMC 사무실에 가고 있는 중이고요. 몇 층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선배님,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하려고 공연장에서 직접 들으셨다면서요. 그 옛날 얘기 더 해달라고. 아, 맞아. 네. 그런 분이 몇 분 계셨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번뜩 떠올라서 이 대학로의 역사를, 이 공연계 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 뵙고 옛날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첫 합니다. 아, 제가. 네. 그래서 선배님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 제 거 카피인데요.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가 제 선배님들을 모시고 네. 선배님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걸 제가 이미 4년 전에 시작했는데. 선배님이 하시는 건 옛날 잘 나갔던 선배님, 그러니까 매체에서 잘 나갔던 선배님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고요. 네. 저는 선배님 공연 쪽 옛날 이야기 조금만 해주세요. 이렇게. 뭐 그게 그건데 뭐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선배님 찾아뵀는데 올해가 또 60주년. 네, 제가 데뷔한 지 60년이 됐습니다. 제가 60년 됐다 그러면 제가 한 80이나 90대인 줄 아시는 분이 이순재 선생님이랑 친구 뭐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이제 워낙 어릴 때 데뷔를 했으니까 8살 때 1965년 8살 때요? KBS 어린이 시간에 은방울과 차돌이란 프로그램에 차돌이로 그 당시 국민학교죠. 안암국민학교 3학년 때 어린이 무슨 동화 구연대회 이런 데 나가서 제가 1등을 했어요. 운 좋게 1등을 했더니 KBS 어린이 시간에 저를 이제 초대한 거죠. 동화 구연대회에서 했던 그 얘기를 KBS 가서 그 라디오에서 한 거예요. 담당 프로듀서가 너 은방울과 차돌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어린이 시간에 너 차돌이 한번 해볼래? 그때는 이제 그 남자 어린아이 목소리를 되게 여자 성우들이 맞아요. 어린이 목소리를 때니까 그때 차돌이는 여자 성우분이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PD가 오리지널 차돌이 초등학생 차돌이로 한번 얘를 써보면 어떨까 하고 저를 캐스팅을 한 거죠. 그래서 KBS 라디오 출연했다가 은방울과 차돌이의 차돌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방송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니까 바로 또 다른 아저씨가 오더니 네가 차돌이냐? 이번에 소공자를 하는데 네가 소공자 역할을 한번 해볼래? 이게 지금부터 60년 전에 65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65년도가 그림이 어땠는지를 모르겠으니까. 그거 KBS가 남산에 있었어요. KBS가 또 남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는 공식
명칭이 서울중앙방송국이었어요. 미아리에서 제가 거기를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죠. 버스 요금이 그때 2원이었어요. 국민학생은 2원, 초중고생은 3원. 그때 제가 2원 주고 버스 타고 남산 KBS에 가서 이제 방송을 한 거죠. 선배님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선배님 아주 옛날 이야기. 아니 뭐 그렇게 아주도 아닌데 난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린이 연속극도 주인공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또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그 라디오 건너편에 KBS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아, 예. 네, 너 텔레비 어린이 시간에 MC를 좀 한번 해볼래? MC를? 사회자리. 어린이 시간에 어린이 MC는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이 시간 이제 MC를 보니까 또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텔레비전 어린이 연속극이죠. 똘똘이의 모험을 하는데 너 똘똘이 역할 한번 해보겠냐? 그래서 이제 똘똘이를 또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성인 드라마의 아역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제가 65년부터 초등학교 3, 4, 5, 6학년 4년 동안 엄청 바빴어요. 왜냐면 학교 끝나면 남산 올라가서 KBS 라디오에서 음방울과 차돌이하고 매일 아침 방송되는 안녕하세요라는 녹음을 하는 거죠. 아침 방송이 될 거는 녹음을 하고 그리고 또 길 건너 텔레비전에 가서 어린이 연속극도 찍고 와야 되고 또 어린이 시간에 MC도 봐야 되고 어마어마한 스케줄을 뛰셨네요. 어린이날 이런 날은 제가 몸이 10개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들었던 이유가 사실 그 이번에 60주년 맞이하셔서 여기서 뭐 하신다면서요, 북촌에서. 아, 예, 북촌에서 뭘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TV도 하고 연극도 하고 영화도 하고 뭐 이렇게 60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요번에 냈어요. 나는 배우다라는 책을. 근데 이제 책을 내면은 되게 또 출판 기념회 이런 걸 하잖아요. 아, 난 그게 하기 싫더라고요. 뭐 책 냈으면 냈지 뭘 또 기념해서 뭘 또. 그럼 사진전을 하면 어떠냐고. 사진전을? 그러니까 60년 동안 제가 뭐 스튜디오에서 뭐 촬영 현장에서 무대에서 찍힌 사진들이 많을 텐데 이제 그런 사진들을 전시하는 전시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사진이 워낙 많아서 그 중에서 이제 연극, 영화, 드라마와 관계된 사진만 이제 150장을 추려서 6월 11일부터 22일까지 북촌 스페이스라고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하죠. 짧으네요. 6월 11일부터 22일까지 열하루 동안. 네. 월요일은 쉬기 때문에 그 갤러리가 재밌어요. 목욕탕을 개조한 갤러리예요. 아, 갤러리 자체가 원래 목욕탕이었어요. 64년도에 오픈한 목욕탕. 제가 65년도에 데뷔했으니까 데뷔 연도도 비슷하고 60년대, 70년대 다 흑백 사진이잖아요. 칙칙한. 그 목욕탕하고 되게 어울려요. 이제 1층에서는 제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사진들을 전시하고 2층에서는 주로 연극 사진, 그다음에 영화, 드라마 사진, 3층에서는 이제 제가 만든 작품들, 특히 난타, 평창올림픽 개폐막식 관련 사진 그런 걸 전시하고 그렇게 1, 2, 3층에서 전시회를 하니까 한번 와보시면 그냥 재미있으실 거예요. 얘기만 들어도 선배님 나이대를 같이 공유하셨던 분들한테는 추억이 될 것 같고 나이대가 굳이 안 맞다고 하더라도 그때 시대의 어떤 그 기록사진 같은 것들이니까. 그렇죠. 젊은 분들이 와서 봐도 아 옛날에 이렇게 촌스러웠구나 뭐 이런 제가 보기엔 재미있으실 거예요. 선배님 입장에서는 너무 약간 뭉클해지는 사진전이 될 것 같네요. 하도 많이 봐서 뭉클하지 않아. 뭐 어쨌든 뭔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60년 동안 그래도 쉬지 않고 배우도 하고 기획도 하고 제작도 했으니까 그걸 이렇게 한번 정리한다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아까 KBS 라인 여기서 활동하셨던 얘기 하셨는데 연극 공연 쪽으로 언제 들어오셨는지가 68년도 65년 데뷔인데 68년에 바로 들어가요? 그렇죠. 항상 나는 이제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 그 남산 KBS에서 걸어 내려오면 명동이잖아요. 지금 명동 예술극장 자리가 옛날에 거기가 국립극장이었거든요. 거기 나를 데려가더니 어떤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시키고 어떤 아저씨가 데려가서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내가 보기엔 할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대본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그 읽었어요.
내일부터 나와서 연습해라. 네, 그게 이제 항마을 사람들이라는 연극이고. 항마을 사람들. 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가장 큰 교육 중에 하나가 모르는 사람이 뭘 주면서 어디 가자 그러면 안 가야 되는 아니,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송국에서 안면이 있는. 그래서 이제 그 68년도에 바로 동아연극상을 받았어요. 동아연극상 매년 봄에 시상식을 하는데 그때 연락이 왔어요. 상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동아연극상 특별상. 아역상이라는 게 따로 없어서 부문이 특별상이라고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때 제 옆에서 주연상을 받으신 분이 박근영 선배. 아, 그래요? 네. 저기 트로피도 있어요. 68년도에 탄 동아연극상 트로피. 저 좀 한번 봐주세요. 맨 왼쪽 거 가져오세요. 1968년 동아연극상. 네. 네. 이거예요? 이게 68년도에 제가 첫 연극으로 받은 동아연극상. 이 카메라 잡혔나? 이거? 지금까지 제가 출연한 연극은 한 30여 편 되는 것 같고요. 출연하신 게 30여 편. 그다음에 네. 제가 제작한 연극 뮤지컬은 한 70여 편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100편 정도의 이제 연극 뮤지컬에 출연하거나 제작을 한 거죠. 이거 한 번 방송해갖고 이거 다 못 담겠구나. 지금 68년도까지밖에 못 하는데. 그러니까 3년 왔는데 지금 분야는 라디오 가셨고 드라마 가셨고 공연 다 이것도 가셨고. 굉장히 요약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래요? 이제 11살 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11살 됐네요. 그 다음부터는 주로 TV를 많이 했어요. 연극은 그렇게 아역 나오는 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예, 그렇겠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연극을 다시 시작한 거는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외대 연극반에서 이제 다시 연극을 시작을 했죠. 당시에 외국어대학교에 연극영화과 이런 건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예. 하고 싶더라고요. 사실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아역대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시 보니까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대학 가실 때까지 그래도 매체는 꾸준히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연극은 다시 안 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연극만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배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우리 집이 망했어. 우리 집이 여러 번 망했는데 고등학교 때도 한 번 망했는데 집안이 어려우니까 잠깐만 좀 진지한 표정 좀 지을게요. 외아들로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때만 해도 배우라는 직업이 불안한 직업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어릴 때 취미였는데 내가 이걸 평생의 직업으로 삼아야 하나? 또 그 당시에는 배우가 된다고 하면 그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뭐 딴따라, 광대, 배우. 야, 너 배우에서 먹고 살 수나 있냐? 그 얼굴에 분칠하는 걸 남자가 왜 해? 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던 시절. TV에 나오는 나가도 것도? 불구하고. 연극 무대가 아니라 TV에 나오는 그럼요. 배우도 그렇게. 배우 자체를 그렇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회의식.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대 지원했다.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재수를 하니까. 이제 재수를 하니까 머리도 길르고. 이제 그때 다시 연극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실험극장에서 에쿠스를 봤어요. 저랑 연결고리. 제가 이 바닥에 들어온 제일 먼저 봤던 게 에쿠스입니다. 저도. 그때 75년도, 중년도에? 아니요. 75년도에 제가 태어났고요. 강태기 선배가 하는 에쿠스를 보고 이거 배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이거 안 하려고 그랬지? 이 책에도 썼는데 노트에다가 내가 배우를 하면 좋은 거, 내가 배우를 하면 나쁜 거 이거를 이렇게 노트에다 가득 썼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고민을 엄청 하셨었구나. 엄청 고민했어요. 내가 과연 배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장래가 달린 거니까. 그 고민을 엄청 했는데 엄청 한 다음에 제가 내린 결론은 배우 하자. 하면 좋은 게 훨씬 더 많았어요. 나쁜 게 더 많았는데. 그거 왜 쓴 거예요? 나쁜 게 더 많았는데 마음은 자꾸 배우하면 안 좋은 게 더 많은데 배우하는 쪽으로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몇 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아무리 집안이 어렵고 뭐 하더라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그렇게 마음 먹고 바로 그날 학교를 그만뒀죠. 중퇴. 그 정도만 먹으면 그만둬야 돼요? 아니 그 순간부터 이제 제가 외대 아라버과였는데 아라버가 보기 싫은 찾아보니까 신촌에 76극단이라는 극단이 있어요. 76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76극단이에요. 젊은 친구들만 모여있는 극단이에요. 20대들이 주축이 된 극단. 지금 제가 알고 있는 76극단은 굉장한 어르신 선배님들이 계셨고 그 어른들이 다 20대일 때. 이분들이 어렸을 때. 그렇죠.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극단이 마음에 들잖아요. 또래들이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래서 이제 76극단에 가서 이제 연극을 시작을 했죠. 첫 공연을 한 거는 제 모노드라마였어요.
그때 그 극단에서 마침 준비하고 있는 작품은 없고 네. 극장은 비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모노드라마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라고. 네. 그래서 68세 노인 역 샤무엘 베케트의 마지막 테이프의 크래프트 역 그 모노드라마를 제가 했어요. 굳이 20살 때 왜 68세 노인 역할을 했나. 그 아역 배우라는 꼬리표를 좀 띄워버리고 싶다. 네. 반응이 괜찮았어요. 연기 곧잘 하네 뭐 이런 소리 좀 듣고. 실력극단에 있던 선배들이 보기에도 저 잘한다고. 그에 말하자면 저의 첫 제작 작품. 그때가 첫 제작이자 첫 배우 제작이자 모노드라마이자 네, 네. 성인이 돼서 한 첫 작품이죠. 그때가 신촌에 소극장 운동이 일어날 때요. 그러니까 대학로가 아직 활성화되기 전. 대학로가 있긴 있었어요. 대학로에 아르코 대극장, 탈랑 그거 하나 있었어요. 삼터 파랑새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런 것도 없었고 아르코 하나 있었어요. 신촌 쪽에 오히려 소극장이 많았어요. 신촌이 아무래도 이제 대학가니까. 그리고 그때는 관객의 90%가 여대생이에요. 지금도 성별은 여성들이 근데 그때는 자관 여대생들이 그 90%의 또 7, 80%가 이대생들. 그러니까 이대 근처에 소극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인터파크 같은 이런 인터넷이 없고 이제 오프라인 예매처에서 표를 탈던 시절 연극표를 제일 많이 파는 예매처. 이대 앞 광생약국. 광생약국이요? 거기가 표를 제일 많이 팔았어요. 그 이대생들이 들어가다가 들리기 좋잖아요. 동선이. 거기서 연극표를 팔다가 나중엔 거기가 가장 중요한 예매처가 됐어요. 제가 지방 공연 다닐 때도 지방에 있는 유명한 약국이나 서점은 이제 거의 기본이고 그렇죠. 그렇게 티켓을 팔았었는데 광생약국. 그렇죠. 지금 그 자리 뭐 돼 있는지 궁금하네. 그리고 그 당시 76극장은 단순히 연극만 하는 곳이 아니라 소위 예술을 하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리는 친구, 음악을 하는 친구, 글을 쓰는 친구, 어떤 그 집합소 같은. 그래서 그때 76극장에서는 이제 공연이 끝나잖아요. 공연이 끝나면 그때서부터 이제 술판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 추워지잖아요. 석유난로에 석유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 막 있죠, 막. 조그만 소극장이지만 막이 있었거든요. 그 막을 걷어서 하나는 깔고 하나는 덮고 거기서 이제 자는 거예요. 자다가 새벽이 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일어나서 이쪽 벽으로 다 이렇게 가요. 벽으로요? 벽으로 가서 다 이 벽에 기대서 자요. 이 벽 옆이 해장국집 부뚜막이야. 날로. 새벽 4시가 되면 이 벽만 따뜻해져. 그러니까 다 이쪽 벽으로 가서 따뜻하다 이러고 이제 새벽잠을 그 해장국집 부뚜막과 붙어있는 벽에 기대서 잤던 그런 추억이 있죠. 너무 생활하고 싶진 않지만 너무 낭만적이에요. 문득 그게 궁금해요. 그 시절에 그런 때를 지금 그냥 어느 날 생각하시면 힘들었었던 기억 몇, 낭만 추억 몇, 어떻게 좀 느껴지세요?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힘들었던 기억은 점점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낭만과 추억과 그게 점점 비중이 늘어나요. 색깔이 그렇게 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었던 거는 한 10% 미만?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이제 78년도에 첫 뮤지컬을 제작했어요. 뮤지컬 루브를 오태석 선생님이 드라마 센터에서 연출한 루브라는 연극을 봤어요. 여주인공이 극 중반부에 노래를 2곡 불러요. 연극인데. 이거 뮤지컬로 만들면 재밌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각색을 했어요, 뮤지컬로. 그렇게 해서 루브를 뮤지컬로 76극장에서 막을 올렸는데 극단에는 거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들어가셨네요. 거긴 그런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제작비만 자기가 내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중요한 장면이 해리와 밀트라는 주인공이 이 뒤로 물에 빠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극장이 1층이야. 콘크리트 바닥이야. 객석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이고. 뒤로 빠질 데가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럼 무대를 높여야 되잖아요. 무대를 높이면 객석에서 무대가 안 보여. 이렇게. 객석 앞이 다 날라가. 최고의 난제가 그거였어요. 심지어는 그 루브는 우리 극장에서는 안 된다. 제가 결론을 내렸죠. 있다 방법이. 땅을 파자. 그래서 무대 뒤를 팠어요. 콘크리트 바닥을요? 콘크리트 부시고 그 무대 뒤를 1m를 파고 거기다 매트리스를 집어넣고 배우들을 보고 떨어지라고
잘 떨어지더라고. 그냥 퍽퍽 떨어지더라고. 떨어지면서 옆에 양동이에 물 넣고 바가지 넣고 빠져서 이걸로 위로 확 뿌리면은 그냥 객석에서 자지러 물에 빠지고 물이 튀니까. 극장 무대에 빠질 데가 없어서 땅을 판 놈은 나밖에 없어. 끝나고 나서 메꾸셨어요? 안 메꿨죠. 다른 연극도 해야 되니까. 정말 대박이었어요. 그 50석짜리 극장에 한 100명 들어온 것 같아요. 계단에 다 앉고 뒤에 서고 무대에 한 2줄 앉고. 대박이다. 그걸 내가 여름에 했거든요. 한여름에. 그래서 중간에 인터미션을 뒀어요. 1막, 2막으로. 너무 더워. 계속하면 다쳐 죽어. 배우들은 1막 끝나고 분장실에 와서 의상을 벗어서 이렇게 짜면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 정도로? 정말로. 그리고 관객들은 1막이 끝나면 극장에 불난 것처럼 밖으로 튀어나가. 너무 더우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내가. 그래서 첫날 공연하고 둘째 날부터는 내가 그 신촌시장에 가서 아이스케이크 있죠? 이렇게 길다른 거. 녹으니까 1막 끝나기 10분 전에 신촌시장 가서 아이스케이크 100개를 사가지고 밖에 있다가 관객들이 나오면 하나씩 나눠줬어요. 관객들이 너무 맛있게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케이크는 생전 처음이라고. 너무 맛있게 아이스케이크를 먹으면서 더위를 식히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또 2막을 끝까지 보고. 이때부터 증정 이벤트가 있었구나. 그렇죠. 네, 공연 관객들, 그날 오신 유료 관객들한테 증정하는 이벤트가 그렇죠. 요즘 많은데. 그래요? 정말 필요로 하는 걸 줘야 돼요. 그때 1막 끝나고 너무 더워서 뛰쳐나온 사람한테 거기서 무슨 키고리 주고 볼펜 주고 이러면 그거 좋아하겠어요? 얼마큼이나 하신 거예요? 거기서 한 2달 공연을 하고 이제 공연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때는 다 예매처가 이제 종로서적, 세고비아 이렇게 오프라인 예매처. 아까 그 약국. 광생약국. 광생약국. 그 중에 그래도 제일 큰 거는 종로서적. 그 공객이 너무 많이 와서 이건 뭐 100% 흑자. 뮤지컬이니까 제법 돈이 들었잖아요. 땅도 팠는데. 공연이 끝나고 그 다음날 포스터 붙이고 했던 우리 단원들이 예매처 수금을 나간 거예요. 근데 그날 그 가장 큰 예매처로 나간 이 단원이 그날 아침에 예매처 간 다음에 아직도 못 봤어. 아직도 못 봤어. 승환아, 나 명동 종로 오늘 수금하고 온다. 형, 거기 제일 큰 돈인 거 알지? 잘 부탁해. 그러고 여태 얼굴을 못 봤어. 지금까지 못 봤어. 그래서 난 또 첫 제작에 홀딱 망했어. 내 첫 제작인데. 눈물 나. 그 다음에 내가 용기를 냈죠. 드라마 센터로 가자. 그래서 그 루브를 가지고 드라마 센터로 갔어요. 밴드도 그룹 사운드 5명, 기타, 베이스, 건반 딱 라이브로.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 와이어레스 마이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뮤지컬을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슈퍼스타, 디저스 이런 거를 이제 현대극장에서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무대 앞에 마이크를 4개를 세워놔요. 그리고 연기할 때 대사는 목소리로 크게 하다가 노래 부를 때는 그 4개 마이크 앞에 와서 노래를 콘서트처럼. 그렇죠. 뮤지컬인데. 그리고 정식 라이센스가 아닌 그 캐치를 할 때 이만한 핸드 마이크 와이어리스 있죠. 그걸 목에 걸었어요. 이렇게 걸으면 톡톡톡톡 소리가 나. 그렇게 했던 시절. 핀 와이어리스, 작은 와이어리스가 국립극장에 유일하게 있어요. 있긴 있었어. 우리 국립극장에 그때 4대인가가 있었어요. 와이어리스가. 나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뮤지컬 하는데. 뮤지컬이고 이게 지금 50석짜리에서 하다 400석, 500석으로 온 역사적인 이 창작 뮤지컬. 마이크를 정말 간절히 필요로 한다.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 제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공식적으로는 안 된다. 비공식적으로 빌려줄 테니까 잘 쓰고 반환하라. 그러면서 접선 장소를 딱 알려줬어. 맨날 몇 시 국립극장 뒷문 어디로 와라.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신문지에 4개를 툴툴툴 싸가지고 회색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무슨 비밀 무기 전달해 주듯 감사합니다. 그걸 갖고 이제 남산으로 온 거예요. 처음으로 써보는 거잖아요.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진짜 밴드 짠 하면서 볼륨을 쫙 올리고 노래를 시작하는데 노래가 안 나오고 3호차 나와라 오바 4호차 별이랑 엄마 남산을 돌아다니는 순찰차에서 하는 모든 신호가 다 잡혀서 나오는 거야. 정작 이 마이크에서 우리 배우들 목소리는 안 나와. 그걸 잘 몰랐던 거죠 우리가. 이걸 만질 수 있는 사람도 없었구나. 없죠. 내일이 공연인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MR을 만들기에는
이 밴드랑 한 달을 연습을 했는데 밴드 애들이 우린 죽어도 무대에서 해야겠다는 거야. 그 배우들이 그 일렉트릭 밴드를 압도할 소리를 내기는 이거 불가능하잖아. 그날 밤 회의 결과 우리가 내린 결론은 대사는 그냥 육성으로 하자. 노래할 때는 목소리를 녹음하자. 연주는 생 라이브, 배우 노래가 AR. 새로운 개념인데요. 그걸 시도했는데 잘 안 맞아. 뭐가 이상해. 평론가가 한 분 오셨어. 그분이 아주 날카로운 그 당시 평론가였어. 저 사람이 왔다. 잘해야 된다고. 그때는 기사 하나가 엄청 중요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분이 반춤보다 나갔어. 그분이 평을 썼는데 조탄적인 별로 없어. 오디오, 소리 뭐 이런 거 걸렸죠. 가장 인상적인 평은 그거였어. 다 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나쁘고 썼잖아. 거기서 그냥 끝내면 좋잖아. 맨 마지막 문장이 어디 그것뿐이랴. 근데 그분이 악평을 하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악평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 겨우 78년도까지 이거는 대학로보다 써. 그럼 번쩍 뛰어서 일단 대학로로 오긴 와야 돼요. 저희가 그래? 나는 78년 9년 무렵에 이제 대학로 아르코 극장에서 그럼 바로 오셨네요. 그때 내가 대학로에서 처음 공연한 작품이 극단 여인극장이라고 있었어요. 극단 여인극장. 강유정 대표님이 여자분이신데 주로 여성 문제를 많이 다루는 그런 연극도 하셨고, 제가 대학로 그 여인극장의 작품을 했는데 제목이 아주 긴 연극이었어요. 내가 여태까지 공연한 작품 중에 제목이 가장 긴 연극. 어떤 작품인데요? 아빠, 가엾은 우리 아빠. 엄마가 아빠를 옷장 속에 매달아 놓았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슬퍼요가 홀 제목이야. 찾아보면 있어요. 아니, 연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작가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아빠, 가엾은 우리 아빠. 엄마가 아빠를 옷장 속에 매달아 놓았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슬퍼요. 이게 연극 제목이야. 정말이야. 요 얘기만 딱 들었으면 와, 이런 제목이 있어요? 라고 할 텐데 그 앞에 여성 연극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정도생이었고 여성 문제에 대해서 고찰을 하시고 막. 근데 제목이 이 작품 코미디 이런 건 아니죠. 코믹은 별로 없어요. 아니,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매달아 놓은 게 어떻게 코미디야. 지금 이 아르코 극장 근처에 얼마나 많은 식당과 카페가 있습니까? 그때 연습 끝나고 밥 먹을 데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학로에 거기 다 집이야. 주택가요? 주택가 하나에 아르코 대극장 하나가 덜렁 쓴 거예요.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그 아르코 대극장 지하에 구내식당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밥을 먹었던 이제 그런 기억도 나고, 이제 80년대 지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극장들이 많이 들어서기 시작한 거죠. 80년대 때부터? 그리고 이제 샘터 파랑새 극장이 그 당시에 소극장이 많지 않을 때 굉장히 또 연극을 많이 하고 흥행이 잘 되는 극장이에요. 그 위치도 굉장히 좋잖아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없었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렇죠. 수요는 막 늘어나는데 소극장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잠깐 그 이야기를 좀 자른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 시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만 딱 들으면 연극에 대한 관심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작품들이 여러 가지 시도로 많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연극 쪽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떠세요? 그 사실은 제가 지금 우리 대학로 연극계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대한민국 연극제를 중심으로 좋은 창작극들이 매년 개발이 됐었고 신문 문화면에 연극 신작이 올라갈 때마다 그게 소개가 되고 거기 출연한 배우 연출들이 소개가 되고 그게 신문 문화면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었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연극이 올라가도 신문 문화면에 별로 기사가 없죠. 맞아요. 그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연극 뮤지컬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는 많은데 그렇게 주목할 만한 작품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 소비하시는 분들과 문화를 다루고 있는 기자들이나 주목도가
비슷해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예전에 문화부 기자들은 새로 나오는 공연 같은 것들을 본인들이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찾아다니고 해서 작품을 소개했다면,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가는 뭐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에 같이 그냥 주목해서 이걸 알리는 정도니까, 조용조용하게 올리는 작품들을 알릴 수 있을 만한 방법이 별로 없다. 그런 마음에 저 이거 유튜브 채널 이거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궁금한 거, 이런 활동들을 계속 꾸준히 하시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PMC 난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미국을 갔죠. 그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합시다. 그래요. 또 얘기가 길기 때문에 85년도에 뉴욕을 갔다가 88년도에 돌아와서 PMC가 아니라 제 이름 끝자를 딴 환 퍼포먼스라는 이제 말하자면 제작사를 만든 거죠. 당장 연극을 하기에는 너무 수익성이 안 보이고 그래서 우선 콘서트 제작을 했죠. 제가 변진섭,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이승환 이런 친구들의 콘서트를 제작하고. 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승환 콘서트 실황 테이프 나올 때마다 샀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제가 제작한 거예요. 콘서트 자체 무대 공연을. 첫 번째 작업은 그러면 콘서트예요? 콘서트를 하고 또 뭐 우연히 강수지 음반도 보랏빛 향기도 제작하고. 그러면서 보랏빛 향기 제작하시고 조금 이제 회사가 여유가 생기면서 또 하고 싶은 뮤지컬을 제작하기 시작한 거죠. 좀 안정된 자본. 연극에 비해서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조직적인 경영 이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 퍼포먼스에서 주식해서 PMC로 만든 거죠. 또 계속 뮤지컬만 해서는 금방 흑자를 보기 힘드니 넓은 시장에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겠다.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 파리, 런던, 뉴욕, 도쿄, 상해를 다 돌 수 있는 공연을 만들죠. 그런데 한국말로 하는 공연 가지고는 어디 가서도 공연을 못 하겠다.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 지금의 K 콘텐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완전 아니니까. 그래서 언어가 없는 공연을 만들자 해서 난타가 만들어진 거고, 지금 이제 저는 한국 뮤지컬이 해외에 진출하는 길은 지금 요번에 어쩌면 해피엔딩. 좋은 케이스죠. 말하자면 우리가 한국말로 가서 해외 공연하는 건 지금도 그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쉽지 않죠. 한국어를 요즘 많이 안다고 하지만 K-팝 팬들이 일본 거고.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가 좋은 우리 작곡자들, 우리 연출가 작가들이 좋은 초연을 여기서 만들고, 그리고 해외에 가서는 거기 배우들이 하는 거죠. 영어권에서는 영어, 독일어권에서는 독일어. 그러니까요. 거기 배우들이 하고 우리는 라이센스 수출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공연의 제대로 된 수출이죠. 이번에 상 진짜 몇 개 받을지 모르겠어요. 기대가 되죠. 한국 공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앞으로 어쩌면 해피엔딩 같은 그런 작품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는 거죠. 갑자기 일로 왔는데, 난타는 그렇게 해서 계획하신 건데 처음부터 잘 됐어요? 생각보다 좋았어요. 기대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뭐 유명 배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최초의 한국에서의 비언어극이고. 그러나 과연 이게 해외에서도 성공할까 하는 자신감을 갖기에는 좀 부족했는데 역시 99년 에딘버러 페스티벌 가서 난타를 한 달 공연하면서 정말 전회 기립박수를 받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에딘버러 공연 기간 중에 이미 계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공연 중에? 올랜도 디즈니 월드에서 아메리칸 가든 시어터 한 달 공연 계약이 체결됐고 유럽 투어 하자는 제안도 받았고, 그래서 그 99년 에딘버러 페스티벌부터 오늘날까지 난타는 전 세계 61개국, 도시 수로는 정확하게 326개 도시에서 공연을 했어요. 사실은 난타 이야기하면 송승환 선배님이라는 사람은 이미 너무 성공한 사람처럼만 딱 보여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난타만 하시면 되는 분 같이 느껴지는데, 그 선배님을 좋아하는 건 그 와중에도 창작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작업을 하셨다는 거죠. 난타 이후에 PMC에서 제가 기획 제작한 연극 뮤지컬이 한 50여 편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1년에 한 2편 정도는 꾸준히 작품을 만들었던 건데, 그냥 만들고 싶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좋은 작품을 계속 하고 싶으니까 만들었던 거죠. 선배님 같으신 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난타 같은 작품들이 그 하나의 방법 안을 먼저 보여주신 거잖아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아카데미나 이런 데 보면은 공연에 관심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해피엔딩 이번에 상 많이 받으면 더 많이 오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그냥
한마디 선배님으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뭐 한 가지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한두 가지여도 상관없으니까. 글쎄요, 저는 결과보다는 여러분이 진정 하고 싶은 일이면 하는 거죠.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 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왕 하기로 한 일이면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것. 이게 최선이라는 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물론 힘들죠. 네. 힘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것. 그리고 너무 빨리 성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좀 긴 안목으로 봤으면. 제가 아까 첫 연극 뮤지컬 제작했다 망한 게 78년도에 루브. 예매처 수구마라 간 친구 아직 못 본. 그 작품이 78년도잖아요. 근데 제가 공연을 해서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는 난타가 97년. 그러니까 그러네요. 거의 20년 걸렸잖아요. 그러네요. 한 20년 하고 안 되면 그만둬야지. 나 이거 배우 지금 올해 60년째인데.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영상이 아마 그 사진전 하시기 전에 나오긴 할 텐데 사진전에 관객몰이를 하기 위한 영상은 아닙니다. 솔직히 사진전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모신다고 해서 무슨 제가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연극이나 영화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와서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는 거지. 이 얘기를 듣고 가서 보면 송승환이라는 사람이 걸어온 60년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공연에 큰 관계가 되어 있으신 분의 삶을 보면서 나름 난 이 시기에 이 정도까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20년 후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인생이 불행하지 않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20년 했다면 난 후회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너무 아쉬워요. 아까 70몇 년까지 디테일에 갔을 때 너무 재밌었는데 뒷부분은 좀 빠르게 간 편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나한테 올 때는 에딘버러면 에딘버러, 뭐 난타면 난타 주제를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진전 있으시고 파주 축제 있고 그 다음에 더드레서 있고 그 파주 페어가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을 지향하면서 만든 축제니까 제가 파주 페어를 10월에 하는데 그때쯤 에딘버러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드리죠. 자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 얘기도 있고 너무 많은 얘기가 있지만 오늘 너무 많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이 책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출간돼서 지금 책방에 쫙 깔려 있어요. 여러 가지 교보문고 이런 데 깔려 있어요. 다 그죠? 있어요. 깔려 있고 이 책의 출판 기념회를 하자고 그랬는데 사인회 같은 거 하자고 했는데 그거는 싫다고 말씀하셨다가 지금 사진전까지 나온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진전에 오시면 또 이 책을 구입하실 수도 있고. 선배님은 그럼 사진전 할 때는 계속 계세요? 매일 오후에 나가 있을 겁니다. 오후에? 가실 거면 오후에 가셔서 해공 보셨다고 얘기하고 아까 제일 긴 제목 뭐라고요? 아빠 가엾은 우리 아빠. 엄마가 아빠를 옷장 속에 매달아 놓았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슬퍼요. 이런 제목 이어 말하기 한번 해보시던가.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선배님 옛날 얘기 해주세요. 그 옛날 얘기가 너무 많으신 분이라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도 첫 회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촌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